그래요. 우리가 잘만 뽑으면, 정말 청렴하고 유능하며 초심 잘 지키는 정치인을 당선시키면 세상이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 경우도 가능해요. 유권자의 눈이 만능은 아니죠. 히틀러나 무가베 같은 지도자들이 당선될 확률도 얼마든지 있죠. 하여 투표는 모든 것이 좋아지거나 모든 것이 나빠지는 반반의 확률을 두고 싸우는 홀짝 전쟁,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삶의 진보와 퇴보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가벼운 종이짝들로다가 정해진다. 적어도 이론적 확률로는 그렇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거의 전적으로 사정이 나빠지죠. 늘 새 희망을 품고 시작된 새 정권은 전 정권이 찰싹 때렸던 바닥을 더 파고 내려가서 최악의 마무리를 갱신합니다. 그게 민주화 이래 한국 역사의 법칙이나 다름없어요. 적어도 역사를 보면 투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투표 안 하는 놈들은 정치인들한테 뭐라 따질 자격도 없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맞죠. 투표한 사람들이 뽑아놓은 인간들이 나라를 계속 망치고 있고, 오히려 믿을 놈 믿었어야지,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마 라고들 하는 냉소적인 사람들의 말이 점점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잘못 봐서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잘못 뽑은 거고, 괜찮은 사람 걸릴 때까지 계속 투표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위정자가 나올 거라는 믿음 메타는 제발 안 돼요. 당신의 소중한 한 표는 세상을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서 왜 확률적으로는 반반인데 철저하게 나쁜 한쪽으로만 수렴하는지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돼요. 단순히 유권자의 못난 수준, 사람을 잘못 보고 포퓰리즘에 당하고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이유요. 왜 정치는 실패만을 거듭할까요? 해답은 많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들이 밝혀낸 바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는 무조건 냉철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거고, 시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정부가 나서기만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른 인간 군상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졌으며 때로는 철저하게 비합리적인, 같은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걸 넘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다른 인간들보다 못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반박 불가능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정치인들은 남의 돈을 쓰기에 낭비적이다. 둘째, 정치인들은 임기가 있기에 근시안적이다. 셋째, 정치인들은 강제력을 쥐었기에 독점적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향하기보다 무능과 부패의 덫에 빠지게끔 하는 요인이 됩니다. 민간 기업은 소비자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해야 경쟁력을 얻고 생존해 나갈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큰 사고만 안 치면 아무리 일머리 없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 번 없어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연금까지 받아먹죠. 정치인은 적어도 4, 5년 동안은 자기가 유일한 해결사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을 걸리지 않는 한 쫓겨나지 않고 권력 노름, 돈 노름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국민들은 죽지 않는 바에야 정부와 관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봉들이니까요.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을 막 대하여도 무방합니다. 소비자는 봉사를 받기는커녕 착취를 당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실패와 성공은 사실 반반의 확률이 아니에요. 정치의 실패는 정해진 필연입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선동은 이론과 역사 모두를 무시한 몽상가들의 망령에 불과하다니까요. 진보와 보수의 집권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보도 실패하고 보수도 실패해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이제 투표나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